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당연히 철저하게 수사되고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 선고 그리고 민생 사안들 많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제가 뻔뻔히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돼서 다른 이슈들을 덮거나 그런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당대표로서의 판단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불필요한 자중질환에 빠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당대표로서 잘 판단해서 대응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족이 아니라고 하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될 거라는 지적도 있는데 그런 확실한 대응을 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 신분에 대한 얘기잖아요.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다 얘기해 줘야 되나요? 처음까지 특정하면서 말씀하시는데 혹시 아내분하고 얘기를 해보셨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가름할게요. 과거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 공개된 것을 두고 법리를 앞세울 때가 아니다.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당원 게시판 논란 관련해서도 이와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는데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뭘 그렇게 같은 기회에 놓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어제 말씀드린 거 충분히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죠? 더 네. 있으신가요? 네, 지금부터는 홍석준 전 의원, 김수민 평론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유죄 판결로 야당을 향한 공세에 집중하던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내부 논란으로 시끌시끌한 상황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이 배우자 또는 장모 등 이 가족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비방글이 900건 넘게 게시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건데요. 김수민 평론가님, 이 논란이 꽤 길어지는 것 같은데 좀 누가 썼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죠? 네, 누가 썼는지는 밝히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이제 여러 사람의 명의로 글이 올라와 있고 그 명의가 이제 뭐 전부 다 같이 집단 작업을 한 게 아니라면 누군가 특정한 한두 사람이 썼다라고 해도 그거는 여러 명의 후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특정을 바로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은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사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부모와 또 이제 처가 쪽의 어른들 포함해서 이분들의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똑같은 이름으로 여러 글들이 1분, 2분 간격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원래 한 분이 주로 올렸던 그런 글로 보이는데 당원 게시판에 하루에 한 명이 3개씩만 글을 올릴 수 있게 룰이 바뀌면서 그 아이디들이 집단으로 등장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결코 의혹이 부식되기 어려운 그런 조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는요. 위법적 문제가 아니라면 건건히 설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친윤계에선 한동훈 대표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죠. 법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당에서 정식으로 수사 의뢰도 하고 수사를 해달라.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한동훈 대표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주도적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답변을 하시고 많은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표께서는 위법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는 본인께서는 어쨌든 사실관계를 아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알고 계시면 그냥 투명하게 얘기하면 끝날 문제예요. 이거는. 누가 했든지 간에 일정 부분 또 해당 행위에 해당하는 말들도 있었거든요. 네, 친윤계에선 당무 감사까지 언급하면서 당내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지도부에서 좀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도부에선 이번 논란이 한동훈 대표에게 프레임을 씌우는 거다. 억지로 어떤 건수를 잡아내려고 프레임을 씌우는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잖아요. 홍 전 의원님. 네. 근데 단순하게 좀 프레임으로 보기는 힘든 게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의 글들이라고 추정되는 것들이 지금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나 또 친윤 의원들을 비방하는 어떻게 보면 좀 일맥상통한 맥이 있다는 것이고 조금 전에 또 김수민 평론가도 이야기했지만 그게 게시되는 게 시간대가 거의 붙어서 있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프레임으로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사실 이것이 이제 이제 유튜브에서 문제가 제기된 지 지금 2주가 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니다, 맞다는 것에 대해서 좀 빨리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점점 좀 확산되면서 지금 유튜브에서 이렇게 공중파에서 지금 이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을 정도로 지금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1심 그 공직선거법 15일 날 나오기 전에 우리는 먼저 특별감찰관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차별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당내에서 오히려 그런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지금 분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시기에 이런 분란을 자초하게 되는 건지, 그래서 경찰이 수사하기 전에 먼저 좀 당무감사로 문제를 빨리 마무리 짓자는 것이 지금 이제 당의 많은 의원들의 좀 입장입니다. 네. 방금 홍 전 의원님도 왜 하필 이런 시기에 지금 내분이 일어났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 여사 문제 해법을 두고 갈등을 빚던 친윤계와 친한계, 이번엔 입장이 완전히 반대가 된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유죄 선고 이후 야당 압박에 힘을 모아야 할 시기인데, 이종근 평론가님,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선 좀 달갑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세 가지라고 본다면, 하나는 김건희 여사 등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가 윤한 갈등이라고 표현되는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당 대표 간의 갈등 구조,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많은 우려를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가 왜 이렇게 늦느냐라는 보수 일각의 어떤 우려, 뭐 이 세 가지인데, 자, 마지막 건은 지금 해결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또 윤한 갈등도 분위기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김건희 여사도 지금 사실 굉장히 자제를 하고 있고, 근데 하필이면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난 이후부터 굉장히 불이 붙기 시작했거든요. 친한계 일부에서는 이게 제2의 김옥군 프로젝트 아니냐, 이 배우가 혹시나 우리 쪽 이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쪽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와 윤 대통령의 갈등을 도리어 부추기려고 하는 측에서 이것을 조작한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근데 또 하필이면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2주 동안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지금 몇몇 그 여론조사가 사실 굉장히 오르는 듯 보이면서도 당 지지율이 정체되거나 혹은 하락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당 내에서도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방금 한동훈 대표의 침묵을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당원 게시판 논란, 한동훈 대표가 좀 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면 쉽게 마무리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홍 전 의원님. 네. 한동훈 대표가 고심하고 있는 이유가 좀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뭐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당원들의 어떤 프라이버시라든지 정당법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야기를 들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자꾸 이제 자꾸 의혹을 보면 볼수록 결국은 한동훈 대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분들이 이 가족 EIP에 좀 개입돼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자꾸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아마 한동훈 대표가 고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게 참 창피한 이야기인 게, 우파 보수 정당의 게시판이 사실은 대체로 보면 좌파 정당에 비해서 좀 조용합니다. 좀 좋은 말로 하면 좀 점잖하고 조용한데, 이렇게 당내 게시판으로 인해서 이슈가 된 적도 없었는데, 그것도 당대표 가족과 연계된 것으로 지금 의혹받고 있는 이런 이유로 당내가 좀 혼란스럽게 된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이런 침묵이 오히려 더 이런 어떤 의혹을 좀 증폭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녹취록 공방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리를 앞세울 때가 아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당원 게시판 논란 관련해서 한 기자가 이 발언을 언급하면서 비슷한 목소리가 이번에도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같은 궤에 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교수님?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처음에 본인이 했던 말과 지금 두 번째 했던 말이 안 통하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법리를 앞세워서 지금 밝힐 수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당원에 대해서 누군지 밝혀내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돼, 개인정보의 문제가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그걸 떠나서 본인의 가족의 이름으로, 어쨌든 누가 올린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가족들의 이름으로 뭔가 글이 올라오고,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하고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하는데, 본인의 그건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본인 가족들한테 물어보고 그 의사를 전달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또 그것도 안 하면서, 또 당무감사하는 것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물어보면 계속 지난번에 했던 말을 가름한다고 계속 얘기해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하나, 20대인가 30대 남성이 검찰에 체포된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을 해야겠다고 하는 글을 올려서 그거 다 압수수색해가지고 가져가서 다 분석했습니다. 그때는 되고 지금 왜 안 되는 거죠?
뭐 무게감이 달라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도 본인의 어떤 주장을 하려면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남에게 비판적인 얘기하고 남을 공격할 때는 그야말로 뭐 그냥 막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에 대한 것들은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다. 뭐 그런 다 물어봤는 가족들과 확인했는데 그런 일 없다고 한다라든지 이러면 문제가 안 될 거를 굳이 이렇게 계속 얘기를 안 하고 빙빙 돌리면서 다른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러면 아니 땡구뚱에 연기 날까? 뭐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을 들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의심을 만드는 단초를 한동훈 대표가 제공한 거예요. 그건 부인할 수 없다고 보고 그래서 조금 빠른 시간 안에 뭔가 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필요하다면 뭐 예를 들면 제한적 이 범위 내에서라도 당무감사를 하든 아니면 경찰의 수사에 좀 협조를 해서 빨리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이거 계속 끄는 거 본인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친한계에서도 경찰 수사 좀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로 넘어갔는데 압수수색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압수수색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서 이게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IP 주소 정도는 압수수색을 하거나 혹은 그 전에 임의 제출 형식으로 좀 국민의힘한테 요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어떤 당원들의 비밀 어떤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없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두 가지 저는 큰 착각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첫 번째는 형사사법적 착각.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경찰 수사를 해가지고 위법이 있다라고 판단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위법이 아니면 상관이 없다는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현실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치 도의의 문제예요. 위법의 여부를 떠나서. 네. 사실 한동훈 대표의 최근과 같은 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이 예를 들면 예전에 고발사주 사건 그 전날에 한동훈 대표가 다른 검사들 손준성 검사라든지 이쪽과 같이 들어가 있는 단톡방에서 60여 장의 이미지 파일을 전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동훈 대표가 그 당시 고발장을 쓴 장본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낳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 60장은 다른 거였다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한동훈 대표는 지금까지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한동훈 대표의 따님이 MIT에 합격을 했는데 그 전에 표절 논문이라든지 약탈적 학술지 게재 이력 이런 것들로 문제가 됐습니다. 만약에 그 이력을 입시에 사용을 했다면 이거는 업무방해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우리 딸은 이러이러한 것을 에세이라든지 자기소개서에 썼고 그런 이력을 쓰지 않았다. 이런 해명을 해야 되는데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예, 어쩌면 그 두 문제가 지금 당원 게시판 문제보다 더 심각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침묵으로 넘어가는 게 과연 본인의 어떤 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치 도의상으로 특히 여당의 대표로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들도 이 부분을 충분히 주시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